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면은 용산 마스터 플랜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해당 일대에 좀 호재가 있는 소액으로 좀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 사연을 토대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서울에서 강남의 한 단지였죠. DH 자이개포라고 하는 단지가 있었는데 다섯 가구를 이제 무순위 청약을 하는데 25만 명이나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보면은 특정 타입에서 최고 12만 대 1이나 되고요. 뭐 타입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84제곱미터랑 118제곱미터 각각 이제 한 세대, 이제 네 세대를 모집을 했었는데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총 가구 수를 보면은 25만 명이나 몰린 거죠. 25만 세대나 지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많이 몰린 이유는요. 이제 가점 방식이 아니라 이제 추천 방식이었고요. 이제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이제 전세를 놓으면은 뭐 잔금을 좀 대체할 수 있었던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분양가도 굉장히 쌌죠. 현재 어떤 나오는 시세 대비한 절반 정도밖에 시세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뭐 30억씩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가 14억 정도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분양가의 한 20% 수준이 계약금이니까 2억 8천만 있으면은 이제 계약을 할 수 있고, 전세를 놓아가지고 잔금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뭐 시세 차익이 막 15억 이상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청약을 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편 최근에 이제 시장 동향을 보면은요, 주택 관련 부동산 규제가 워낙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반대적으로 풍선효과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좀 제외하고 이런 상가나 빌딩, 숙박시설 등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래 보이시는 이 그래프가 전국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제외하고요. 이게 상반기 기준입니다. 1년치가 아니라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2017년경부터 2021년까지 봤을 때 올해 상반기만 보면은 10만 건이나 이상 됩니다. 10만 2천 건 정도 거래량이 되네요. 뭐 이렇게 된 것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 유동성 자체가 주택을 규제해놨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금 우회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오피스텔도 좀 규제를 해놨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10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매 제한입니다.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작년에 8월 12일 이후에 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또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큰 규제 때문에 오피스텔 수요가 레지던스나 뭐 지식산업센터 등 비오피스텔로 좀 옮겨가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하반기에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대출 비율이 한 80% 이상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에 반해 가지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담보대출이 한 40에서 50%이기 때문에 덜 할 수는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최근에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외곽 지역에도 투자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소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뭐 다소 좀 자금이 좀 비싸더라도 좀 핵심 지역 쪽으로 좀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금리 인상을 좀 대비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주택 공급이 워낙 없다라는 어떤 그런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남양주 군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주택을 3,200가구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제 지난 8.4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2.4 공급 대책도 계속 내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뭐 실질적인 공급, 그러니까 공급이 된 건 없습니다. 공급안만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공급 물량 자체도 사실 실질적인 어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급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주택 공급량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이사 대책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안으로 보면은 15,000가구 이상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또 무산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공공 복합개발 후보지 철회 요청이 잇따르고 있고요.
이 원인은 이거죠. 재산권 침해, 일방적 후보지 지정 등의 이제 반발이 원인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그동안 이제 공공 복합 개발 사업 현황이 많은 지역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지정을 해놨는데, 요걸 이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이제 사유재산권 침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거를 정했어요. 6월 29일이라고 딱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후보지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은 현금 청산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개인적인 어떤 사유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사를 가야 되거나, 뭐 결혼을 하면 또 다른 데로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거주 이전 자유에 어떻게 보면 침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복합개발의 어떤 시장의 공급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요, 6월 29일 이후에 내가 거래를 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좀 만들어 가지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끔 해야지만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인데요. 50대 이 중반 영등포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제 주부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라고 하셨고요. 이제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금은 약 2억 정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금을 좀 나누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으로는 용산 등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고, 나머지 1억으로는 자녀 명의로 이제 오피스텔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녀 직장이 서울역 인근이어가지고, 실거주하면서 투자가 되는 곳, 그리고 오피스텔은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요건 맞는 내용이에요.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은 1억으로는 용산 내에는 투자가 어렵고요. 용산에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가능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분께서 아마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아마 청약을 도전하셔도 청약이 당첨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피스텔보다는 경기권 아파트를 한번 소형 주택이라도 좀 먼저, 소형 아파트라도 먼저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내가 서울역 인근에서 반드시 거주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오피스텔을 그때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용산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주택은 좀 줄이고 초고층 업무지구를 넓히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이 정비창하고 전자상가를 연계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면은 용산 국제 업무지구 마스터 플랜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막판 조율 정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용산 정비창 일대하고 위쪽에 전자상가 일대를 같이 연계해가지고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뭐 새로운 거를 뭐 만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과거 오시장 1기 시절에 원안에 가까운 형태가 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안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고층 빌딩에 대한 계획이 있었죠. 이 국제 업무지구 내에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갖는 과거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나와 있던 계획 플랜들을 좀 보면은요, 뭐 용산역 정비창 일대, 용산공원, 그리고 용산 혁신지구, 뭐 병원 부지 일대도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공급 계획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용산 일대는 뭐 투자로 삼아야 하는 첫 번째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구독자분의 사연 같은 경우에 내가 자금이 한 1억 정도기 때문에요. 1억으로는 현재 용산 내에, 그러니까 용산구 행정구역 내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좀 자금이 부족하거든요. 뭐, 몇 년 전만 해도 몇 천만 원에 가능했던 그런 구역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지금은 한 최소 투자 자금도 한 2억 이상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요. 용산은 어렵지만은 또 용산에 또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옆쪽에 있죠.
이미 이제 용산 하면은 국제업무지구하고요. 국제업무지구하고 바로 이제 용산의 민족공원에 대한 개발 계획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뭐 서울역 일대에도 개발 계획이 있죠.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 바로 직접적인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요 회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중구에 속하는 지역이죠. 용산군 아닙니다만 행정구역상 중구고요. 단 이제 여기가 서울역 역세권 개발에 직접적인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 여기가 아직까지는 1억 이하의 소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개발 계획을 보면은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이 좀 확정이 됐어요. 도심 내에서는요, 첫 컨벤션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도 있고요, 이런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이 들어서게 되고요. 컨벤션하고 판매 시설까지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즉 2026년에 서울역 북쪽에 40층 규모의 전시 호텔, 판매 업무, 주거 복합단지가 들어선다고 서울시가 지금 밝히고 있고요. 이런 대규모 전시장과 회의장을 갖춘 컨벤션 시설이 이 서울 도심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소액으로 좀 검토하시면은 개발의 압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조감도를 가지게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녀 명의로 내가 오피스텔 거주와 투자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이버 지도상에 이 오피스텔하고요. 오피스텔 분양권만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용산 일대에 이렇게 많은 오피스텔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9억이 넘어가는,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비싼 오피스텔도 있지만은요, 5억 이하의, 그리고 더 소액의 이런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을 같이 검토를 해보셔도 되고요. 단 이제 우선순위는요, 원룸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최소 아무리 작더라도 이런 1.5룸이나 이제 권장은 전 2룸 이상을 좀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 2룸 이상을 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구축보다는 아무래도 신축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호실 미만으로 분양한 것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분양권이어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런 분양권 중에서는 아직 프리미엄이 소액으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1,000만 원 이하로 몇백만 원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면은 현재 1억 이하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이제 거주하고 투자까지 고려할 수 있는, 즉 시세차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해당 강남 일대, 일원동 일대에 이 5가구 무순위 청약이 있었는데요. 무려 25만 명이나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쟁률이 12만 대 1이나 됐었고요. 한편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을 규제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요, 상가 빌딩 거래가 30% 이상 급증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오피스텔도 또 규제를 하다 보니까 레지던스나 직산업센터로 몰리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렇게 되는 원인을 보면은 이 조정 지역이고 100호실 이상일 경우에 오피스텔은 또 전매 제한이 있죠. 그리고 8월 10일 이후에 취득을 하게 되면 주택세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지금 계속 풍선효과가 좀 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잘 판단해가지고 핵심 지역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레지던스도 잘못 투자하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직산업센터도 너무 외곽 지역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84 공급 대책은 좀 물량이 부족하고 24 공급 대책은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때문에 계속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50대 중반 영등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1주택자 주부님이세요. 여유자금이 지금 2억을 갖고 계신데 1억 이하로 그래서 저는 중구 회원동 일대 다세대를 좀 추천을 드려봤고요.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1억으로 용산 내 한 2룸 이상의 오피스텔을 좀 추천드립니다. 100호실 미만 분양권 같은 경우에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제 거주와 투자로서 아직 호재가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